자, 우리 레인보우롭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30일 장이 전부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레인보우롭틱스 마이너스 1.05%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오늘 장 보신 우리 주주님들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어제 뭐 그런 흐름들이 보면은 뭐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가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럴 때 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딱 그거잖아요. 이거 뭐 다시 불안해해야 되나? 아니면 흐름이 아예 꺾인 건가? 근데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05%라는 이런 숫자 자체보다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의 하락인 건지, 지금 시장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지 아니면 의미가 달라진 그런 신호인 건지, 그거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늘 항상 하락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왜 빠졌냐 이거보다는 이 빠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옵틱스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락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씩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기사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일단 뭐 제목부터가 조금 세요. 중국 가변형 로봇 파상 공세, K로봇 불안한 침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중국의 로봇 업체들이 이제는 뭐 단순히 싼 로봇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 가변형 로봇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리맥스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업체가 공개한 그 트론2라는 그런 로봇인데, 이 로봇이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가격부터가 파격적입니다. 약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일단 작년에 나왔던 이전 모델보다 가격은 절반 가까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기능은 더 늘었습니다. 이족 보행, 뭐 바퀴 달린 다리, 뭐 양팔 작업 로봇까지 이제 하나의 로봇이 용도에 따라서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랑도 호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뭐 솔직히 보면은 좀 불안해지기는 해요. 뭐 이러다가 국내 로봇까지 전부 다 밀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뭐 실제로 기사에서도 뭐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워가지고 기존의 고가 위주였던 그 연구용, 산업용 그런 로봇 시장에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 업계에서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시장부터 키워서 그 다음에 보는 그 중국의 과감함이 부럽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 한 발짝만 좀 떨어져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기사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트론2 같은 이런 가변형 로봇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쓰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 그러니까 즉 내구성 문제, 뭐 추가 동력 문제, 뭐 실제 활용도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업계 관계자는 뭐 실험용 빈수레를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니까 뭐 기술 시도는 빠른데 완성도하고 실사용성은 아직까지 검증 단계에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한테는 너무나도 큰 악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은 이 질문 자체는 맞아요. 우리 만약에 레인보우 옵틱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다른 로봇 기업들이 갑자기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를 그 시장에서 밀어내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악재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미 시장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가 그 미국이나 중국의 최상의 로봇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솔직히 기술력으로 많이 밀린다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사실들이 이미 여기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의 그 주가는 이미 우리가 글로벌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가 아니에요. 기술의 격차, 뭐 시장의 규모 차이, 뭐 데이터 학습의 속도, 뭐 중국의 규모 경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미 형성이 된 그런 가격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로봇 기사 내용 자체가 뭐 새로운 악재로 다시 한번 주가를 눌러야 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뭐 다시 확인된 뭐 그런 수준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 뒤에 있잖아요. 삼성이 뭐 로봇을 왜 필요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보자면은 현대차, 뭐 두산, 뭐 테슬라 이 기업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남들한테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직접 쓰기 위해서 만들어요. 뭐 공장 자동화, 물류 효율, 제조 공정, 서비스 영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삼성도 이 그림들을 보고 레인보우 옵틱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옵틱스는 중국의 가성비 로봇이랑 정면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삼성의 생태계 안에서 함께 커가는 구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로봇 기사 이것들은 분명히 긴장감을 주는 거는 맞는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던 그 전제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뭘 만들었냐 이것보다 삼성이 앞으로 로봇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들이 유지되는 한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를 지금 이 기사 하나로 다시 부정적으로 보게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이야기까지 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는 이 경쟁 구도에서 다른 로봇들이랑 뭐가 다르냐?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연히 로봇을 잘 만든다 뭐 이런 회사에다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뒤에 있는 그 로봇 회사 이게 레인보우 옵틱스만의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지금 삼성전기가 뭐 공정 자동화에 적용할 로봇팔을 개발하는 이른바 그 A8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의미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연구용, 테스트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삼성 공정에 쓰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죠. 뭐 MLCC, 고부가 반도체 기판 같은 이 삼성전기의 핵심 공정에 로봇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비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가 삼성의 그 공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조냐면요. 중국 로봇들은 아무리 싸고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걸 누가 어디서 얼마나 쓰냐가 가장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레인보우 옵틱스는 이미 그 삼성이라는 거의 고정적인 수요처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로봇 업계에서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는 이 삼성 말고도 실제 그 산업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 회사인데 HD 현대중공업에다가 이 협동 로봇 용접 시스템을 이 35세트를 수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 조선소라는 곳은 그 로봇 입장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환경 중에 하나예요. 공간은 좁고 온도는 높고 작업 위험도는 높고 뭐 그런 곳에다가 우리 협동 로봇이 들어가서 실제로 용접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쓰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 삼성중공업이랑도 그 조선용 로봇을 협업을 하고 있고 뭐 AI가 탑재된 용접 로봇, 이동형 양팔 로봇, 뭐 사족 로봇까지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죠. 이쯤 되면은 대충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뭐 중국은 만들어서 던지는 구조라면은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는 쓸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차이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크게 벌어질 텐데 왜냐하면은 로봇 산업은 결국 그 데이터하고 신뢰하고 반복 사용이 계속적으로 쌓여야 되기 때문인데 삼성 공정에서도 쓰이고 조선소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까지 검증이 되면은 그게 전부 다 곧 수주로 이어지고 다음에 표준 편차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값싸고 뭐 새로운 로봇을 계속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막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인보우 옵틱스는 지금 뭐 단순히 기술 쇼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쓰이면서 자리를 넓혀가는 그런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 차트 한번 다시 봐볼게요. 오늘 레인보우 옵틱스 마이너스 3.68%까지 하락을 보이고 다시 말아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45만 원 라인의 지지를 받고 뭐 지금 그리고 뭐 추세선 라인들의 지지까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그런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기는 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말이어 가지고 수급 자체가 조금 빈다. 그래서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들 좀 관망하고 정리하려는 그런 포지션들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뭐 사실 거래 대금도 적고 뭐 그동안 잘 들어오던 그 수급들도 하나둘씩 매도 포지션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얘가 뭐 지금 당장 이상해서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 연말에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딱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이 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뭔가 뭐 마음이 약간 좀 뒤숭숭하고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인 거래일 만큼 의미 있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이것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못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